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이고 제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입니다. 지금 5선 국회의원이 됐고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막스냐 예수냐, 벽을 문으로 반도 세력 세계 경영입니다. 저는 1980년 5월 광주에 그런 비극이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 막스시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회적 불평등과 저는 군사독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 분석 도구로서의 그런 막스가 많이 매력있게 다가왔죠. 그러나 저는 이제 진정한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구원과 개인의 영적 구원을 결합시키는 중간 여객이 뭘까 했을 때 저한테 나타난 사람이 에리 프롬이었습니다. 저한테 큰 그 감동을 줬던 책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 인생을 죽은 물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 앞으로 옮기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아파트 한 채 없이 전세 아파트 살고 있는데 저는 이 지구가 내 집이다. 하늘이 내 지붕이고 이게 내 땅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떤 일대기를 쓴 책이 이 벽을 문으로 한 책입니다. 그 앞에 뭐를 다 붙일 수 있잖아요. 분단의 벽을 뭐 소통의 문으로, 양극화의 벽을 뭐 평등의 문으로. 우리 사회가 아시다시피 남북이 분단돼 있고 지역 간의 벽, 계층 간의, 세대 간의, 남녀, 젠더 간의 이런 벽들이 있어서 자기들끼리만 소통된 언어로 사회적 분열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그 책의 주요 내용은 그러한 계층 간의 벽, 지역 간의 벽, 분단의 벽을 뚫고자 하는 저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고요. 저희가 왜 정치를 하게 됐고 또 어떠한 철학으로 지금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기술을 해놨습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반도 세력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큰 대륙과 해양 속에 끼어가지고 지금까지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 반도가 저는 해양 대륙 속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개념을 반도 세력론을 만들어보자. 반도가 왜 꼭 항상 해양 대륙 세계 밑에 일종의 폐감으로 활용돼야 되느냐. 우리가 주체가 돼볼 수가 있다. 그 신뢰가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그 반도의 힘을 통해 지중해 무역과 갈리아와 게르만 무역을 중개함으로써 천년 로마 제국을 만든 힘을 키워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발칸 반도는 민족이 다양하고 신앙, 종교의 대립이 심해서 항상 유럽의 화약고가 됐고 1차 세계대전이 바로 세르비아의 총성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반도는 발칸 반도처럼 유럽의 화약고, 이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로마의 번영을 이뤘던 이탈리아 반도처럼 이 힘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포섭하는 힘으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반도 세력론을 정립을 해서 중심을 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다, 애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신에 의한 자기 통치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통해서 스스로 통치해가는 구조가 민주주의인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고민은 뭐냐면, 이 정치를 이제 프로세스만 가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민주주의가 생산적인 결론을 못 내고 실패하게 되면은 독재로 회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강력한 독재자가 차라리 낫겠다, 독재로 회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재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능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능한 민주주의. 즉,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국가의 생존과 안전, 번영을 이 민주주의가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거든요. 이 문재인 정부의 심화된 민주주의 체제가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더 유능하다는 것을 지금 입증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켜내고 유능한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냐가 지금 고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회는 위상이 좀 애매합니다. 의원 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도 아니고 사실 절충형 체제로 우리나라 헌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책임 총리가 아니잖아요. 국무총리가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하고 책임을 집니다. 대통령 국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정연설 할 때만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토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거죠.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7시간 동안 세월호 때 뭐 했냐 이 말을 국회의원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총리를 바로 불러다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내각제를 반대합니다. 저도 내각제를 현 시기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언으로 책임 총리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21대 국회가 앞으로 4년이 남았으니까 그 안에 개헌을 통해서 국회와 이 대통령과의 위상을 잘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남북관계에 이 탈북자들 단체에서 북한을 향해 뿌린 이 대북 전단지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일부는 이제 야당 의원님들이나 일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표현의 자유 얼마든지 인정되지 않느냐. 사실 박상학 씨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데나 인터뷰할 수 있고 유튜브에 말할 수 있고 그런 민주주의와 자유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단지 왜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살기도 어려운데 왜 접경지역 주민들이 반대한 일을 하려고 그러냐. 자유라는 것도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 특정 접경지역에서만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켜 보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 법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손정우라는 그 젊은 청년이 15세 이하 어린 아동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성착취물을 올리라고 유도하고 그거를 퍼뜨리고 하는 아주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원은 정말 너무 저희들 감정과 달리 1년 6개월 형을 선고해서 일사부재리에 따라 더 이상 형을 더 늘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풀려났습니다,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는 범죄 인도 청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트를 통해 미국 국민들도 많이 이 아동 성착취물을 보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범죄인도법이 단심제로 돼 있어서 고등법원에서 이 범죄인도 불허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되겠다. 불복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그런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안녕 송영길. 생계형 정치인이 되지 말라고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잘 지켰는가? 4년 동안. 정치인의 임무는 역사 속에 살아가자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라고 네가 항상 강조해 왔는데 이 중요한 한반도 평화가 정말 그 싹이 그 창이 닫히려고 하는 위험한 순간에 이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창을 닫히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랬다면 정말 수고 많았어요. 항상 송영길 응원한다. 파이팅!